안녕하세요. 요즘 AI 시대다 뭐다 해서 정말 정신없죠. 이런 때일수록 성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각자의 학습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치는 법, 바로 나만의 학습 OS를 만들어보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거울이 하나 있는데 그 거울이 여러분의 얼굴이 아니라 머릿속 생각의 흐름이나 어떤 걸 배울 때의 패턴을 그대로 싹 비춰준다면 어떨까요? 과연 뭐가 보일까요? 우리 모두에겐 마치 컴퓨터에 윈도우나 맥OS가 있는 것처럼요. 정보를 처리하는 저마다의 고유한 방식이 있어요. 이걸 바로 학습 운영체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몰랐던 이 인지적 지문을 바로 AI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학습 지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AI가 여러분의 학습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해서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인지 지도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을 배웠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우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I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은 딱딱한 데이터보다는 비유를 들어줄 때 이해도가 확 올라가는구나. 뭔가 헷갈리면 소크라테스처럼 파고드는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이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주제들 사이에서도 기가 막히게 패턴을 찾아내는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충 이해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 문제의 3단계에서 막히는구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이렇게 데이터로 정확하게 진단받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AI 거울이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잘 비춰주는 동시에 이게 아주 위험한 함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아셔야 해요. 법학자 니타 파라하니가 말한 인지적 자유라는 개념이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거울이 아무리 우리를 잘 보여줘도 결국 내 생각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권리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AI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좋아하는 내용만 계속 보여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알고리즘 필터 버블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안에 우리를 가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성장을 하려면 약간의 지적인 불편함도 필요한데 AI가 이걸 싹 없애버려서 결국 우리의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데이터 리터러시, 즉 데이터를 제대로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첫째, AI가 이걸 왜 추천하는지 항상 질문을 던져봐야 하고요. 둘째, 최종 결정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 이 주도권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가끔은 일부러 AI가 추천하는 최적의 길에서 벗어나서 좀 불편하고 낯선 길을 탐험해 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동적으로 거울만 들여다보는 관찰자는 그만. 우리 스스로가 인지 능력의 설계자가 되어볼 시간입니다.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엑소브레인, 우리말로 하면 외부의 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그냥 노트 필기 앱 같은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서로 연결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기억하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우리 뇌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 뇌는 사실 효율성을 위해서 자꾸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엑소브레인은 정반대예요. 모든 걸 완벽한 맥락과 함께 기억하도록 설계됐죠. 그러니까 이걸 잘 쓰면 우리 뇌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거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AI의 기본 설계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게 AI가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심리학자 존 크럼블츠는 계획된 우연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진짜 위대한 발견들은 종종 일부러 자신을 다양한 경험에 막 던져놓았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우연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창의성이라는 건요,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변 풍경을 구경하면서 가는 국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그냥 AI한테 맡겨버리고 우리 인간은 의도적으로 그 비효율적인 탐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나만의 학습 OS를 갖게 되면 단순히 공부법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 심지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까지 정말 모든 걸 바꿔놓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개발자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같은 직업이 나를 설명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이런 시대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정체성은 바로 저는 평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라는 학습자로서의 정체성, 바로 그 자체입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뀌어요. 젊을 때 강한 빠른 계산 능력 같은 유동성 지능은 솔직히 이제 AI가 우리보다 훨씬 잘하죠. 하지만 수많은 경험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꿰뚫어 보는 결정성 지능, 즉 지혜의 가치는 AI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 이제 실패는 더 이상 내 능력 부족이나 결함이 아니에요. AI가 수많은 오류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패는 내 학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거울 속의 나를 수동적으로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설계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학습 OS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게 언제신가요?